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타! 꼬리국장! 아 일단 오늘 저희 둘 다 녹화에 늦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차가 너무 막혔어요 진짜.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인가요? 어. 그래요? 별게 다 코로나 때문이네?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일단 제대로 풀겠다는 좀 약속을 드리면서 네. 필근 씨는 재테크 잘합니까? 저는 먹테크를 합니다. 먹테크는 뭐죠? 먹는 게 남는 거다. 일단 남았잖아요. 아 그렇지. 남긴 남잖아요. 영양을 섭취한 거니까. 네, 뭐 주식했다가 잃으면 끝이지만 여기 남아 있으니까. 아 먹테크 항상 제 옆자리에는 먹테크의 1인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먹테크도 중요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재테크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의 소비를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재테크가 된대요. 골라보세요. 네. 면 티셔츠인데 네. 세 장에 10,000원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장에 30,000원짜리가 있어요. 일단 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10,000원에 세 장을 사야죠. 그렇죠. 당연히 세 장에 10,000원짜리. 그걸 사는 게 좋고 득템할 것 같지만 네. 문제는 그런 경우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금방 해져서 다시 또 티셔츠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부자들이 왜 이런 소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막 가격만 따지지 않고 자신의 기호라든지 편의성 같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가치를 따져서 구매하면은 세일하는 품목들이 뭐 눈에 밟히겠지만 네네.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싼 비지떡을 사는 것보다 고급 쌀떡을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할 때 이제 결정하는 거는 가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뭐 지식이라는 것은 뭐 다 필요 없이 일단 양만 많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양껏 흡수를 해야죠. 네, 우리가. 그게 좋은 거죠. 오케이. 오늘도 값비싼 지식들 여러분께 무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퀴즈부터 바로 출발해봅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늘 무조건 정답 그냥 진짜 원샷 한 방에 원킬입니다. 맞출게요. 일단 미리 죄송합니다. 아예 오답 자체 없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또 알아서 하세요. 네. 문화에서의 다양성은 언어, 외모, 종교에 대한 생각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특성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포용 역시도 다양성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최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화두로 내세워 기업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다양성과 포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알아보고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 한 번만 믿어봐. 예. 내가 ESG 관련해서 그 어떤 사내 방송 하고 있거든. 진짜요? ESG 진짜 자신 있어. 바로 가야죠. ESG 한번 가볼게요. 나스닥 거래소는 지난해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사가 여성 이사 1명을 비롯해 소수 계층을 대변하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라틴계 또는 성소수자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에게 ESG 경영이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배구조 분야는 대내외 경영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기업을 지배하는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렌드 하나인 신조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ESG 어려운 거 풀겠다니까 왜?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줄임말을 좋아하는 MZ세대의 성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줄임말 사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OMG는 Oh my God, BTW는 By the way, DW는 Don't worry를 나타내며 긴 문장을 줄여 만들어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IDK는 어떤 문장을 줄인 것일까요? IDK?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답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I don't know. 정답입니다. 왜배? 이야, 진짜 바로 맞췄네. 원샷 원킬입니다. 오. 아하이. 근데 미국 애들도 이렇게 줄였으나? 문자 메시지 할 때. 문자 할 때. 아니 미용실에서
샴푸를 갖다가 SP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SP? 샴푸는 두 글자인데 SP가 세 글자인데 SP 좀 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약간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 오늘 시작 좋습니다. 진짜. 네. 완전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뭐 일단은 슈퍼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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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뭔가 끌려.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과거에는 주인공이 정형화된 슈퍼히어로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히어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간 여러 작품을 통해 성별이나 인종적 다양성을 지닌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을 꾸준히 만든 마블 코믹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캐릭터의 다양성이 더해지니 자연스레 이야기도 더욱 다채로워지고 배경도 영상화의 좋은 요소들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액션 영화는 현란한 영상을 통해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몰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간혹 스포일러성 정보는 보는 눈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포일러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원래 비행기 날개 바깥쪽에 부착된 속도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거에서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제3의 후보가 표를 깎아먹어 반대편이 이기게 되는 현상을 스포일러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영화나 소설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미리 밝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곤 하죠. 이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낮추다 내려오다? 아닙니다. 정답이 이런 식은 맞아요? 뭐뭐하다. 뭐 이런. 미리 밝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영화나 소설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열받았다. 세됐다? 스포일러 때문에 완전 망했다. 정답은 오! 망했다였어요? 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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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듣고 보니까 이 간단한 거를 이게 세됐다를 조금 더 순화했으면 됐네. 스포일러 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 인생을 스포일러 당하는 기분입니다. 내가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좀 궁금해해보고 싶은데 궁금해하고 싶은데 궁금했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도쿄올림픽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나마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갑니다. 지난 7월에 열린 도쿄올림픽이 내세운 비전은 D&I입니다. D는 다이버시티, 다양성, I는 인클루전, 포용의 앞글자인데요. 차이를 알고 차이를 드러낸다. 라는 표어 아래 조직위원회는 개별성을 중시하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한편 사람들이 나이, 인종, 국적, 성별, 종교적 신념, 지적 혹은 신체적 장애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포용의 정신도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의 발상지인 올림피아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죠. 그래서 신화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화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의 이름입니다.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던 요정이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의 미움을 받아 남이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입을 열 수 없으며 말을 하더라도 남이 한 말의 끝부분만을 반복해야 하는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요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옛날 유머 1번지 네로 25C로 하면은 뭐 따라리우스 이런 건데. 정답 그래도 재밌죠. 이게 들으면 아는 이름이에요? 진짜? 무조건 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하나만 주세요. 아니 진짜 받고 싶지 않은데 주고 싶으면 줘보세요 한번. 제가 뭐 들어드릴게요. 텐션이 높은 장소였습니다. 클럽, 노래방? 노래방 같은 데서 마이크? 클럽. 에코. 아! 에코. 정답입니다. 노래방이 결정적이구나. 에코였구나. 그 뒤에 말이 막 울리니까. 그러네. 와 재밌다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재밌다. 이거는 아주 어디 가서 또 아는 척할 게 하나 생겼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재밌네. 에코. 노래방 가서 에코가 뭔지는 아니? 너희들? 이게 신 이름이구나. 알고 부르니 노래를? 뭐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날을 아이고 이러면서 에코는 정확하게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제만 잘 맞추고 계속 지금 허탕 치고 있네. 정말 오래오래 돌아가고 있네요. 정말. 젠더 감수성 오케이. 또 요즘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젠더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으로도 불리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에 의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불균형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5년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된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젠더 감수성처럼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관심 촉구는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캠페인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야, 역시 바로 아시네요. 캠페인 관련 문제 나오겠구나. 쫙 이어지는군요. 캠페인. 질병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관심 촉구를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리본을 인식 리본이라고 하는데요. 인식 리본은 1991년 미국의 비주얼 에이즈라는 단체가 에이즈 퇴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빨간 리본을 창안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빨간 리본의 영향을 받은 각종 단체들은 인식 리본의 색깔을 바꿔서 활용했는데요. 파란 리본은 전립선암 퇴치 운동을 상징하고요. 핑크 리본은 유방암, 오렌지색은 백혈병, 자궁경부암, 췌장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상징하는 것은 보라색 리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녹색 리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병이겠죠, 그러면? 병, 위암. 아닙니다. 뇌출혈 진단 비 1,000만 원, 상해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애 시 일시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아, 뭐 있었는데 10개 중에 그거 아닌가? 심장병, 알츠하이머, 루게릭, 이타이병. 이따이. 이 병에 제가 걸렸습니다. 어디 과를 찾아가나요? 이거 알면 바로 다 알아요? 아, 공황장애.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정답. 와! 우울증이구나. 그래. 마음의 병을 우리가 생각 못했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가봐야죠. 가시죠. 네, 다양성과 효용. 영화계에서 다양성과 관련하여 큰 논란을 빚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사의 인어공주 실사 영화인데요. 논란의 이유는 만화 속 에이리얼과 다른 색의 피부를 가진 배우를 섭외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디즈니의 작품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최근에서야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09년 디즈니에서 제작한 이 작품은 디즈니 최초의 흑인 공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흑인 공주 2009년. 오늘 유독 어렵다. 정말. 저희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렵죠. 작품명을 맞춰야 되니까. 가봅시다. 오케이. 자, 공주가 나오는 일단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피오나 공주. 피오나 공주는 흑인이 아니고 초록색이죠. 충남 공주. 알밤이 유명합니다. 그게 뭐야? 그 직역된 게 뭐 꽃이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이에요? 동물을 직역해서 뭐가 팅커벨? 어릴 때 그게 궁금했는데 팅커벨도 모기약 부리면 죽는 거지. 에프킬러 프레터 이렇게. 오! 팅커벨 죽어. 자, 이 동물이 포유류예요? 아, 그럼 조류구나, 새구나. 조류도 아니에요? 파충류네. 파충류? 뭐가 있어? 무슨 류가 또 양서류? 있어요? 개구리? 공주와 개구리 정답입니다.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이 공주와 개구리예요? 진짜로? 그냥 영화관에서 개봉을 할 때 공주와 개구리라고 개구리예요? 했어요? 이거는 약간 그 개콘 코너 제목 같은데 이게 진짜. 최단 시간 녹화를 약속했지만 거의 최장 시간. 최장 시간 녹화로 첫 번째 문제 빼고는 정말 헤맸습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